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67%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투자경고 매매법이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앞전에도 4일 정도 쉬어놓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4일 정도 쉬어놓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월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금요일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었던 게 언제입니까? 3시 40분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말아 올려주면서 끝났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트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됐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거냐면은 이 지역은행 부실 터진다라는 내용의 미증시 하락 이슈가 목요일날 있었고, 금요일장에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이 올라간 상태에서 양봉으로 끝났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이 밀렸었던 상황, 그러면서 코스피가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 어떤 것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다? 바로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졌었던 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날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이 어떤 구간입니까? 이 8만원대 저항선 딱 여기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저항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3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상승을 하면 과연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뺏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원익홀딩스를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상한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폭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시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타이밍이 어떤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냐면은 에코프로가 10시부터 올라갔었던 타이밍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10시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가 올라갔었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확히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2차전지가 갑작스럽게 난립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렇게밖에 수급을 뺏길 게 없었던 로봇 섹터들이 갑작스럽게 수급을 좀 뺏겼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에코프로가 너무 급격하게 3일 연속으로 상승이 연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슈팅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원익홀딩스 로봇 대장으로서 월요일날 시원시원한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원익홀딩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이어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작성해 주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이 원익홀딩스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출발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원익홀딩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여기 검정색 선으로 그어놓은 구간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놓고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게 하필이면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 5일선이, 분홍색 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급등주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짚어드려봤던 매매 패턴 중에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4일 정도 쉬어가는 패턴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고, 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었던 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 바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투자 경고 매매법으로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되면서 피날레로 들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한 달 반 전쯤에 어떤 종목입니까? HJ중공업이라는 종목과 굉장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하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매법으로 들어가는 구간, 딱 4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5일차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은 5일선을 애매하게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 뒤로 낙폭이 꽤나 심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상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구간에선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먹혔지만 두 번째 구간에선 먹히지 않았었던 게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HJ중공업과의 유사성은 두 번째 구간다 이렇게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그 매매법을 준수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이미 불거졌었어요? 3,500억 불의 펀드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가가 5배 가까이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됐었는데 한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시사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을 줬었지만 위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마스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번외로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딱 내려오면서 이 허리매매법이 지금 통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걸 지켜볼 때는 대장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한번 최근에 털어주면서 골파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전에도 상승하기 전에 61선을 한번 털어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이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구간이 골파기 구간이 나왔으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불거졌습니까? 중국 측에서 하나오션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규탄을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주들 다시 한번 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것까지 겹쳐 있다? 이 에이펙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를 같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케이스에 여러분들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 타점을 놓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가주지 못할지 여부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여유있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HJ중공업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재료가 뭐였습니까?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원익홀딩스를 비롯한 로봇 종목들이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의 이슈가 터져줬었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겠다라는 내용이나 아니면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해 보시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거나 뭔가 일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도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3월 10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수정이 된다라고 해도 로봇에 대한 섹터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HJ중공업과는 그런 부분에서의 재료의 연속성, 테마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이미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넘어간 상태에서 놀고 있는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끌어갔었던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더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른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위에서, 어디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괜찮다, 아직까지 양호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시원시원하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급하게 무너뜨리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원익홀딩스 지금까지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 3개 연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그랬었냐면은 1승이라는 종목이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3개 연속으로 보여주다가 급하게 무너뜨렸었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많은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지건설에서 나왔었던 이런 윗꼬리 음봉이 굉장히 특징적인 캔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상지건설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무너뜨렸었고,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튀어 올라오면서 이 허리 매매법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불꽃 같은 슈팅을 원익홀딩스가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갭이 뜬 상태에서 20%나 뭐 15% 정도 갭이 뜬 상태에서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다이너마이트형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매매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너무나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광기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시가 이탈 패턴을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매도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도 한번 시가를 이탈할 뻔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10월 13일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면서 거의 시가 부근까지 밀렸었지만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올라갔었던 게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3일날 원익홀딩스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홀딩 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내드렸던 시간이 오전 9시 19분 10월 13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9시 19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캔들 흐름에서 여러분들께 호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있으시면은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원익홀딩스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아니면 할지 말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런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도록 대응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좀 전송을 드릴 건데요. 또한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구간입니까? 이 신고가 영역을 뚫어놓고 조정을 주는 날이었었던 8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8월 27일 날 원익홀딩스를 7,62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이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하나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제가 앞전에 어떤 종목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매집주로 추천드리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여기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맞췄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제가 매집주를 딱 한 가지 추천해 드렸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면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9월 13일날 3600분 가까이 시청하셨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때가 바로 이 9월 12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9월 13일은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었겠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다 보니까
13일날 토요일날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렸었고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40% 정도 급등이 연출됐었던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2개월 반 동안의 박스를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었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인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51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종목을 스몰캡 종목을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그 위에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관찰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주요 매출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77%라고 지금 적혀 있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30%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더 미친 듯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앞전에 원전 대상승이 있었을 때 같이 상승을 했다가 찔러놓고 지금 다 빠져있는, 그러니까 상승했던 것을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최대 매물대가 지금 찍혀있는 만큼 세력들이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찔러놓고 뺐지만 집중적으로 매집한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바로 이런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그 구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이랑 비슷한 평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집할 수가 있는 종목인데 자, 제가 앞전에 이렇게 한번 찔러놓고 뺐었던 걸 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력들이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줄 때 그러면서 물량을 털고 나갔을 때는 본인들이 모은 물량이기 때문에 상승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박스를 치면서 이런 쌍봉이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관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많이 관찰되는 패턴이 헤드앤숄더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를 치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매집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한 차례 해줬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원전이 돈다라고 하면 시원시원한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 신고가 영역까지도 무난하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110% 정도 수익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이렇게 110%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스타가 140% 올라갔습니다. 영상에서 정확하게 촬영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검증을 충분히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워닝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느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원익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원익홀딩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앞전에 이 A중공업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짚어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대주주의 물량에 대해서 짚어드려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지분율을 아직도 44.58% 가지고 있는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은 5일선이 이탈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블록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0만 주나 블록딜을 하면서 팔아제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상증자까지 때리면서 그 유상증자를 본인들한테 때렸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분율이 58%대부터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은 44%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원익이 약 지분율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익 외 6인이 49.29%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면서 만약에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돈 벌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원익이 돈을 벌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 제가 이 HJ중공업의 출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A중공업이 있고 그 위에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있는 상황에서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MK전자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MK전자가 돈을 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K전자를 한번 매수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CJ중공업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43%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던 MK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원익 같은 경우에도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익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죠? 시원시원하게 상승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61선에서 지지받아 놓고 지금은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급하게 꺾어서 올라가면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61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 사실상 그렇게까지 손실률도 크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 타점 노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봤을 때는 원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원익홀딩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엮여있는 회사입니까? 메타와 알렉으로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와도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일정이라고 할 만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떤 일정이 지금 있습니까? 에이펙에 대한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과연 이 에이펙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에이펙 때 누가 오기 때문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사로 참여하기 때문인데, 그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피날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의 주가를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그 구간에서 뉴스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원익홀딩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급등 흐름이 연출될 땐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서 대응해야지만이 급락 같은 경우에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원익홀딩스 대응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가를 얼마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1만 6천원 부근에서 드렸었고, 자, 상단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로보티즈 9월 18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바로 이때 이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까지 있었던 물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었던 날이 9월 18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로보티즈 종목명도 확인이 되실 텐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로보티즈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면 원익홀딩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지금 보내셔서 여러분들 주말 지나기 전에 입장을 다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월요일날 대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원익홀딩스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또한 긴급한 내용의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